붉은 포도주 한 잔, 그리고 마루방의 일렬로 선 장교들. 대한민국 군을 30년 넘게 지배한 비밀결사의 입회의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40년 사조직이 1993년 단 2회도 안 돼 뿌리채 뽑혔습니다. 더 놀라운 건 핵심 1인자와 2인자가 옷을 벗는데 걸린 시간이 고작 4시간이었다는 사실입니다. 민간인 출신 대통령 혼자서 어떻게 이게 가능했는지 기록으로 짚어봅니다. 무대는 1951년 경상남도 진해 막개교환 4년제 육군사관학교 운동장이었습니다. 훗날 11기로 임관할 영남 출신 생도 5명이 축구공을 사이에 두고 모였습니다. 전두환, 최성택, 박병하, 노태우, 김복동, 이 5사람의 비공식 친목 모임이 오성회, 뒷날 대한민국 군을 30년 넘게 지배하게 될 비밀결사의 첫 씨앗이었습니다. 재밌게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성회는 5월 16일 군사정변 직후인 1961년 칠성회로 확대되고 1963년 하나회로 공식 재개편됩니다. 뿌리는 1951년 진해 운동장이지만 조직의 이름이 박힌 건 1963년이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회라는 이름이 세상에 나온 해부터 1993년까지 꼬박 30년, 운동장에 5사람부터 따지면 40년이 넘는 시간이었습니다. 이름이 정해지고부터 이 모임은 친목회가 아니었습니다. 매 기수마다 10명 안팎, 선발 기준은 4가지, 영남 출신, 성적 상위권, 집안과 사생활에 흠이 없는 자, 정치 성향이 맞는 자, 비밀 심사 기간은 최대 2년에 이르렀습니다. 심사를 통과한 신입에게는 마지막 관문이 있었습니다. 가입 의식이었습니다. 장소는 선배 회원의 자택 마루방, 기수 회원 전원이 한쪽으로 일렬 정렬을 하고 섰습니다. 그 앞으로 새 후배가 혼자 걸어 들어와 마루방 한가운데서 무릎을 꿇었었습니다. 신입은 3가지 서약을 복창했습니다. 첫째, 선후배가 합의한 명령에는 복종한다. 둘째, 회원끼리는 경쟁하지 않는다. 셋째, 이 서약을 어기면 인격 말살을 감수한다. 서약이 끝나면 선배가 붉은 포도주 한 잔을 건넸습니다. 신입은 그 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대한민국 정규군 장교들이 1960년대부터 1990년대 초까지 실제로 거쳐온 의식이었습니다. 마루방, 일렬 정렬, 무릎, 서약, 붉은 포도주, 조폭영화나 옛 결사대 입회 장면 같은 이 5단어가 실제로는 육군사관학교 정규 장교들 사이에서 30년 넘게 기술을 이어가며 치러졌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남습니다. 이렇게 노골적인 비밀결사가 어떻게 30년 넘게 군 안에서 들키지 않고 버텼는지 먼저 짚어드리겠습니다. 그 이야기부터 풀어드려야 왜 1993년의 그 4시간이 기적같은 사건인지 이해가 됩니다. 손대려 한 사람이 없던 건 아니었습니다. 1973년에 한 번 무너질 뻔했습니다. 그해 수도 경비사령관 윤필용 소장이 술자리에서 박 대통령 후계구도 관련 민감한 발언을 흘렸습니다. 보안사령관 강창성 장군이 이 발언을 단서로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수사 중 강창성은 엉뚱한 그림을 발견합니다. 군 안에 하나회라는 사조직이 실재한다는 정황이었습니다. 실체까지 파헤치려 했지만 수사망이 하나회로 확장되기 직전 위에서 한마디가 내려왔습니다. 박 대통령 지시로 전해집니다. 거기는 두고 가라. 수사는 그 선에서 멈췄고 실체에 가장 가까이 접근했던 강창성 본인이 좌천됐습니다. 사조직을 알아챈 사람이 있었고 수사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최고 권력의 한마디에 수사가 멈춘 순간부터 하나회는 군 안에서 사실상 건드릴 수 없는 영역이 됐습니다. 그 뒤 이 조직은 단단하게 뿌리내렸습니다. 무기는 3가지. 첫째는 옐로카드라 불린 조난카드였습니다. 보안사령부가 전군 장교들의 품행과 사생활과 정치 성향까지 빼곡하게 적은 신상대장이었습니다. 비회원이 진급하려 하면 카드를 꺼내 약점을 짚었고 회원이 올라갈 자리에는 카드가 조용히 서랍으로 들어갔습니다. 둘째는 전두환의 인사철학이었습니다. 100원 중 70원은 후배에게, 자기 자리와 예산과 인맥의 70%를 직속 후배들에게 쏟아부었다는 뜻입니다. 이 원칙이 기수 사이에 쌓이면서 하나회는 거대한 충성 피라미드가 됐습니다. 결정적인 건 셋째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 이후 군 출신 대통령이 약 13년간 통치했다는 사실입니다. 전두환 1980년부터 1988년, 노태우 1988년부터 1993년 2월까지. 이 기간 하나회는 군 안의 사조직이 아니라 사실상 현역 여당 그 자체였습니다. 수치가 선명합니다. 육군 참모총장 6명 중 5명이 하나회, 보안사령관 10명은 전원 하나회, 수도방위사령관 10명 중 8명,
청와대 경호실장 5명은 전원. 강창성 전 보안사령관 주장에 따르면 그날 밤 주요 지휘관과 참모의 97%가 하나회였습니다. 감옥문을 안에서 잠그고 열쇠까지 자기들끼리 돌려쓰던 셈입니다. 30년을 버텨온 구조가 2년도 못 버틴 이유. 민간인 출신 대통령 한 사람이 어떻게 뚫었는지 살펴봅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꺼내든 3장의 카드가 있었다고 기록은 전합니다. 첫 번째 카드부터 살펴보시겠습니다. 첫 번째 카드는 비밀입니다. 단순히 입단속이 아니라 훨씬 긴 시간의 이야기가 적혀 있었습니다. 김영삼 대통령이 국회에 처음 발을 들인 것은 1954년 제3대 국회였습니다. 이후 오랜 의정 활동 끝에 국회 국방위원회에 자리를 잡고 군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하나회가 공식화된 1963년 무렵 그는 이미 국회에서 군을 감시하는 자리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얄궂은 우연입니다. 1989년 결정적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체포됐던 정승화 전 육군 참모총장이 김영삼이 이끌던 통일민주당에 영입됐습니다. 정승화는 하나회에 의해 하루아침에 총장 자리에서 끌려내려간 당사자. 그만큼 그 조직 구조를 속속들이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김영삼은 정승화로부터 하나회의 조직도와 계보를 전수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199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 순간 김영삼은 이미 하나회의 큰 그림을 쥐고 있었습니다. 전두환이 후배를 키운 방식, 보안사가 뻗친 범위, 군사반란 이후 요직 승계 논리, 취임 전부터 이 그림을 머리에 그리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물론 전부 진 건 아닙니다. 육사 36기까지 내려오는 영관장교 실명 명단까지는 몰랐습니다. 그건 뒤에 말씀드릴 4월 2일의 괴문서 한 장이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큰 뼈대, 누가 어느 자리에 앉아 어떤 고리로 이어져 있는지 구조도는 이미 가지고 있었습니다. 집 도면을 준 사람이 열쇠 하나만 더 구하면 언제든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그림을 쥔 채 김영삼은 아주 좁은 방에서 작전을 설계했습니다. 취임 열흘 남짓 지난 1993년 3월 6일 오후 청와대 작은 방에 사람이 모였습니다. 비선으로 오래 도와온 김윤도 변호사, 1군 기무부대장을 지낸 예비역 중령 한 사람, 정무장관 김덕룡. 이 자리에서 제거 대상과 방법과 사후 조치가 최종 점검됐습니다. 이 방에 들어간 사람은 몇 안 됐습니다. 비서실장 박관영조차 이 자리에 없었습니다. 박관영 비서실장은 공교롭게도 하나회 중심 김진영 육군 참모총장과 부산중학교 동기 동창이었습니다. 그 인연 때문에라도 대통령은 3월 8일 당일 아침까지 비서실장에게 작전 내용을 알리지 않았습니다. 비밀이라는 카드는 이 정도로 촘촘히 조여져 있었습니다. 2025년 공개된 증언이 있습니다. 비선회의에 들어갔던 김덕룡이 미주중앙일보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회 속청은 흔히 즉흥 깜짝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오래전부터 명단을 파악하고 치밀히 준비한 작전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결단의 무게를 김영삼 자신이 회고록에 한 줄로 적었습니다. 이것을 하지 않으면 문민정부도 없고 쿠데타가 반드시 일어난다고. 하나회 숙청은 실패한 국가를 막는 마지막 단추라는 존재론적 판단이 그 뒤에 놓여 있었습니다. 교과서가 정광석화라 요약한 그 숙청은 사실 20년 가까운 사전학습의 결과였습니다. 하나회는 자기 조직 선후배 고리만 쥐고 있었지만 김영삼은 바깥에서 하나회 전체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었던 셈입니다. 도면이 완벽해도 들키지 않고 실행하는 건 다른 문제입니다. 30년을 버틴 조직에 반격 시간조차 주지 않으려면 작전이 얼마나 빨라야 하는지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는 속도입니다. 1993년 3월 8일 오전 7시 30분 청와대 본관 조찬 테이블로 모셔가겠습니다. 1993년 3월 8일 오전 7시 30분 청와대 본관 조찬 테이블에 김영삼 대통령과 권영애 국방장관 단 2사람만 마주 앉았습니다. 평소 배석하던 수석비서관 자리가 이날은 비어 있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대통령이 먼저 물었습니다. 군인들은 그만둘 때 사표를 내오. 장관이 답했습니다. 사표 없이 인사명령에 복종합니다. 대통령이 다시 물었습니다. 언제 바꿀 수 있소? 통수권을 행사하시면 언제든 가능합니다. 하고 장관이 답했습니다. 다음 한마디가 4시간 작전의 방아쇠였습니다. 그래요. 육군 참모총장과 기무사령관을 오늘자로 바꿉니다. 권영애 본인도 곧바로 될 줄은 몰랐다고 훗날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종로구 소격동 국군 기무사령부 회의실 기무부대장 40여 명이 원래 회의 훈시를 듣던 참에 서완수 기무사령관이 부관의 귓송가를 받고 회의실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복도에서 경질 통보를 받고 사무실로 향한 뒤 다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정보기관장이 훈시 중간에 사라진 장면이었습니다. 오전 11시 30분
4시간 만에 김진영 육참총장과 서완수 기무사령관의 동시 보직 해임이 발표됐고 언론은 이날을 3월 8일의 대첩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음 날 3월 9일 아침 청와대 수석비서관 회의실. 어제까지 이 작전을 몰랐던 비서진은 얼굴이 창백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들어온 대통령이 특유의 경상도 말투로 놀랬제?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한 수석비서관이 답했습니다. 저희도 그렇지만 국민 모두 얼떨떨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소름 끼치는 게 있습니다. 그 자리에 비서실장 박관용은 경질된 김진영 육참총장과 부산중학교 동기 동창 사이였습니다. 수십 년 알고 지낸 중학교 동창이 오늘자로 옷을 벗는 결정을 비서실장 본인은 발표 직전까지 몰랐습니다. 4시간 작전이 성공한 뒤 가장 놀란 건 하나회가 아니라 청와대 비서실이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4월 2일 서울 용산구 동빙고동 군인아파트 촌에서 출근길 장교들이 승용차 앞유리창 와이퍼에 끼워진 A4 한 장을 발견합니다. 우편함과 국방부 주차장에서도 같은 문서가 나왔습니다. 종이 맨 위에는 육사 하나회 회원이라는 6글자가 굵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 20기 중장급부터 36기 중령급까지 총 142명의 실명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이 문서를 살포한 사람은 육사 31기 백승도 대령, 비하나회 장교였습니다. 같은 날 수방사령관 안병호와 특전사령관 김영선이 동시에 경질됩니다. 일부 자막의 김영선은 5기이고 정확한 이름은 김영선입니다. 수방사와 특전사는 군사반란 당시 핵심 무력이자 전두환이 친위로만 앉혀놨던 요직이었습니다. 5월 11일 육군 수사당국은 명단 142명 중 105명이 하나회로 확인됐다는 결론을 냅니다. 장성 43명, 영관장교 62명이었습니다. 같은 달 24일에는 군사반란 관련자들이 대거 경질됐고 7월 9일 밤이 옵니다. 장소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사파리 가든. 옛 대본에 옥수동으로 적힌 자료가 많은데 당시 서울신문과 한국일보 원기사는 한남동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양호 합참의장 취임 한 달 축하연에 장성급 20여 명이 모인 자리였습니다. 합참작전부장 이충석 소장은 하나회 21기 핵심이었습니다. 식탁을 컵으로 여러 차례 내려치면서 이 소장이 소리쳤습니다. 분이 이래도 되는 거냐. 맥주컵을 내던졌다는 후대 각색본과 달리 원기사는 식탁을 치며 성토했다고 적고 있습니다. 합참의장 이양호의 표정이 굳어지자 동료 장성들이 이 소장을 부축해 나갔고 일주일 뒤 청와대에 보고돼 강제 전역됐습니다. 이충석 소장의 반발은 저항이 아니라 뒤늦은 방심의 반응이었고 개인의 취중 일탈로 종결됐습니다. 비밀 지키고 속도 냈다 치더라도 질문이 하나 남습니다. 왜 하나회는 이 작전을 미리 막아내지 못했는지. 세 번째 카드로 이어집니다. 시간을 그 대첩 사흘 전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1993년 3월 5일 육군사관학교 화랑대 49기 졸업 임관식 단상에 김영삼 대통령이 올라갑니다. 취임한 지 9일밖에 되지 않은 신임 대통령이었습니다. 연단에서 그는 세 구절을 또렷이 남겼습니다. 대통령 기록관 연설문에 그대로 남아있는 원문입니다. 첫째, 올바른 길을 걸어온 대다수 군인에게 당연히 돌아가야 할 영예가 상처를 입었던 불행한 시절이 있었다. 둘째, 이 잘못된 것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아야 한다고 믿는다. 셋째, 국군의 명예와 영광을 되찾아주는 일에 앞장설 것을 다짐한다. 단상 아래 하나회 소수 장성은 얼굴이 굳었다고 합니다. 김동일 전 대통령 비서실 정무수석실 행정관의 회고로 확인된 증언입니다. 그런데 현장에 있던 거의 모든 하나회 장성이 함께 들었는데 소수만 경직됐다는 대목이 이상합니다. 나머지 다수가 같은 말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기록이 남긴 답은 한 단어. 립서비스였습니다. 대부분의 하나회 측은 저 말도 정치인의 수사에 불과하다고 중얼거렸다고 합니다. 새 대통령이 취임한 뒤 군개혁 한마디 안 하는 대통령이 어디 있냐는 정서였습니다. 립서비스로 치부해버린 이 순간이 방심의 결정적 지점이었습니다. 게다가 같은 시기 김영삼 대통령은 또 다른 메시지를 병행하고 있었습니다. 중장 이상 장성 보고회의에서는 군 지휘부의 노고를 치해야 한다는 칭찬을 쏟아냈습니다. 공개는 명분, 비공개는 안심유도. 이중 전략이 완벽히 먹힌 구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립서비스로만 받아들였는지 짚어봅니다. 하나회는 지난 30년 넘게 숱한 대통령을 겪어봤습니다. 박정희 때도 군을 건드리겠다는 말은 여러 번 나왔고 전두환 노태우 시절에는 본인들이 대통령이었습니다. 군에 관한 대통령 한마디가 실제 인사로 옮겨가는 건 몇 달, 몇 년짜리 작업이라는 걸 경험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3일 뒤에 4시간 작전으로 실행될 거라고는 계산에 넣지 못한 것입니다. 4시간 작전이 터지고 나서야 하나회 측은 3월 5일에 립서비스가 위장막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때부터 인사결사는 숨가쁘게 이어집니다. 1993년 한 해 동안 별 40여 개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1994년까지 범위를 넓히면 군단장의 62%가 자리에서 내려왔고 사단장의 39%가 교체됐습니다. 군단장은 별 3개, 중장 사단장은 별 2개 소장이 지휘하는 단위였습니다. 취임 11일 만에 작전이 시작돼 약 19개월 만에 완전 해체로 마무리됐습니다. 2년이 채 걸리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3장의 카드 가운데 가장 덜 주목받은 게 바로 이 방심 카드였습니다. 비밀과 속도는 대통령 쪽 전략이지만 방심은 상대방이 스스로 쥐어준 패였습니다. 방심은 언제나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게 하는 패였습니다. 1963년 어느 밤 마루방에 일렬로 서 있던 장교들 앞에 놓였던 건 붉은 포도주 한 잔이었습니다. 신입이 무릎을 꿇고 받아든 그 잔은 30년 장악의 시작점이었습니다. 그리고 1993년 3월 8일 아침 청와대 식탁 권영애 장관 앞에 놓여있던 건 커피잔 한 잔이었습니다. 같은 군대, 같은 나라, 서로 다른 시대의 잔 2개가 마주보고 있었던 셈입니다. 3장의 카드는 비밀, 속도, 방심이었습니다. 이 3장을 쥘 수 있게 해준 24번째 카드는 정승화 전 육군 참모총장에게서 이어받은 20년짜리 국방위 학습이었습니다. 4시간 작전은 20년 축적의 결과였지 즉흥 깜짝쇼가 아니었다는 뜻입니다. 조직은 해체됐어도 개인의 그늘은 길게 남았습니다. 전두환은 2021년 사과 없이 세상을 떠났고 노태우는 같은 해 아들을 통해 뒤늦은 사죄를 남기고 떠났습니다. 숙청을 집행했던 권영애 장관 본인도 5년 뒤 부풍 사건으로 조사받다가 자해하는 장면까지 나왔습니다. 다시 묻게 됩니다. 군과 정치의 거리라는 질문이 왜 세대를 건너 자꾸 되돌아오는지. 1963년 마루방의 붉은 포도주와 1993년 아침의 커피잔 사이에서 답의 실마리를 찾았지만 그 실마리는 오늘 또 다른 잔 앞에서 다시 질문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 시절을 함께 지나오신 누군가와 조용히 나눠보고 싶은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